살사가.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벽을 뚫고 울려 퍼졌다. 아림을 때리는 소리와 욕설과 고함이 뒤섞인 그 소리에 세영의 온몸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가슴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요동쳤다. 무슨 짓이야, 그만해.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질 정도였다.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본능적으로 112를 눌렀다. 신호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집 안에서는 욕설이, 그리고 다시 한번 여자의 울음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림의 절규였다. 그 목소리 속에는 오랜 세월 눌려온 공포와 절망이 응축되어 있었다. 세영의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 순간 그녀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자 또 다른 딸을 지켜야 할 어머니였다. 세영이 민규를 처음 만난 건 23, 아직 인생의 무게를 잘 모르는 꽃다운 나이였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던 봄날,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나간 맞선 자리. 다방 안은 은은한 담배 연기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세영은 긴장된 손끝을 주전자 옆에 얹은 채 맞은편 남자를 힐끗 바라보았다. 민규. 첫인상은 너무나 무뚝뚝했다. 굵은 눈썹 아래 억센 눈매,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쉽게 웃을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밥은 먹고 다니나? 그게 그의 첫 마디였다. 세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대부분의 맞선 자리라면 반갑습니다 라든가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말로 분위기를 풀어갈 텐데 민규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영은 그 단조로운 물음 속에서 묵직한 진심을 느꼈다. 꾸며낸 호의가 아니라 정말로 그녀가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잘 지내는지 묻는 듯한 투박하지만 고든 관심이었다. 맞선 자리가 어색하게 흘러가는 동안에도 민규는 세영의 잔이 비지 않도록 은근히 신경을 썼다. 자신은 커피를 거의 손대지 않으면서도 그녀 쪽 잔에 물을 부어주고 쟁반에 있던 과자를 살짝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 모든 행동은 말없이 이루어졌다. 처음엔 불친절하게만 보였던 그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보였다. 그날 이후 민규는 세영의 곁에 꾸준히 나타났다. 퇴근길 부디 멀리까지 데려다주며 그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길모퉁이 가로등 불빛 아래 말은 없었지만 걸음걸이만으로도 세영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다. 비 오는 날이면 그는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었다. 자신은 어깨가 흠뻑 젖으면서도 우산은 늘 세영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세영이 본인도 다 젖잖아요 라고 말하면 민규는 그저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집 가면 마르면 된다. 그 말은 무심한 듯 했지만 묘하게 든든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산 군고구마 봉지를 세영의 손에 꼭 쥐어주며 아이처럼 어색하게 말했다. 뜨겁다. 천천히 먹어라. 말 한마디에 세영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말은 서툴렀지만 행동은 늘 진심이었다. 꾸며낸 미소는 없었으나 작은 손길마다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세영은 점점 깨닫게 되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두꺼운 껍질 안에 숨은 촉촉한 열매처럼 그 진심은 느리지만 확실히 전해졌다. 그리고 세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걸어도 괜찮겠다. 결혼식 날 세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긴장으로 두 손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한 예식장은 꽃 향기로 가득했고 지인들의 웃음소리가 따스하게 번져 있었다. 식장 입구에서 민규는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하객들이 농담처럼 신랑이 웃지를 않네 하고 떠들었지만 세영은 알았다. 그 무표정 뒤에 얼마나 많은 설렘과 책임이 숨어 있는지. 잘 부탁하겠습니다. 민규가 짧게 건넨 말.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긴 연설보다 깊이 다가왔다. 신혼 초 세영은 낯선 집안에서 하루하루를 배우며 지냈다. 민규의 말투는 여전히 서툴렀다. 그것도 몰라서 묻나? 괜히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 날이 선 말이 마음을 찌를 때마다 세영은 혼자 베갯니들 적셨다. 아직 젊은 세대의 마음은 사소한 말에도 쉽게 무너졌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저녁상에 반찬을 올려놓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애야, 민규가 원래 저렇다. 마음은 누구보다 착한 아이다. 너무 상처받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세월을 견뎌낸 여인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세영은 다시 기운을 냈다. 민규는 표현은 서툴렀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다. 추운 겨울날 장터에서 군고구마를 사와서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뜨끈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으로 전해질 때 세영은 알았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있구나. 늦은 밤 퇴근길에 집 앞에서 기다리던 민규가 작은 꽃다발을 건넸던 날도 있었다. 생일도 기념일도 아니었지만 민규는 어색한 얼굴로 말했다. 길가에 있길래 그냥. 짧은 한마디였지만 세영은 그날 밤 한참을 꽃향기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무뚝뚝한 남편의 서툰 사랑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진하게 다가왔다. 세월이 흐르고 아들 유빈이 태어났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민규는 아들의 첫 울음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이내 서툴게 웃었다. 눈가에 번진 물기를 감추려 고개를 돌렸지만 세영은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다. 유빈아, 내가 우리 집 기둥이다. 민규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약속이 담겨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겨웠지만 내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는 순간마다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민규는 늘 검소했지만 가족 앞에서는 아낌이 없었다. 유빈이 초등학교에 들어설 무렵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이 개발되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살겠다 했지만 민규는 달랐다. 여보, 그 돈은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유빈이 공부하는데 보태자. 우리는 고생해도 괜찮다. 그 말은 고집스러웠지만 동시에 책임감으로 빛났다. 세영은 그 든든한 뒷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세영에게 민규는 거대한 나무 같은 존재였다. 무더운 여름날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해주는 나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뿌리 깊은 몸으로 기댈 수 있는 나무. 민규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세영의 세상은 든든하게 지탱되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렀다. 민규와 세영이 함께한 세월은 어느새 30년을 훌쩍 넘겼다. 흑발이던 머리는 세월 따라 희끗희끗해졌고 두 손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세영의 눈에는 언제나 내 남편으로 남아 있었다.
민규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다. 세영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민규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민규가 당신, 나와 산다고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맴돌았다. 그날 밤 민규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심장마비가 온 듯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말은 세영의 세계를 단칼에 잘라냈다. 침대 위에 민규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했다. 눈을 감은 얼굴은 젊은 시절보다 더 순박해 보였다. 세영은 민규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아직 할 말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가는 거예요? 대답 없는 손은 차갑게 식어갔고 세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무뚝뚝했지만 남을 도울 땐 언제나 먼저 나섰던 사람이었다. 세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영정을 바라보았다. 영정 속 민규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세영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웃음을 지어주는 남자였다. 밤이 깊을수록 장례식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세영은 조문객이 다 돌아간 뒤에도 홀로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여보, 나 혼자 남겨놓고 참 무심하네요. 그래도 약속할게요. 당신이 지켜주던 집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민규가 떠난 집은 텅 빈 듯했다. 아침마다 밥상을 마주하던 자리에 빈 의자가 놓여 있었다. 세영은 그 정막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빨래를 개다 말고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밥을 짓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규의 이름을 불렀다. 민규 씨.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세영이 끝없이 무너져 내릴 수만은 없었던 이유는 아들 유빈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릴 때마다 세영은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규 씨,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 기대겠어요. 당신 목까지 내가 살아낼게요. 세영은 다시 부엌에 불을 켰다. 된장국 냄새가 퍼지는 부엌은 민규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향기였다. 민규는 떠났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책임감은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다. 세영은 이제 홀로였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민규가 떠난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 식탁 위 남겨진 반찬,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민규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세영은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고 손주가 뛰어다니던 방을 정리했다. 그러나 마음속 한켠엔 늘 묵직한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 아림의 그림자였다. 어느 날 유빈과 아림이 집에 왔다. 정성스레 차린 상을 보며 세영은 미소 지었지만 아림은 늘 긴장한 얼굴이었다. 순간 아림의 전화벨이 울렸다. 빨리 와서 음식 준비하라니까. 오빠 사업 망하게 생겼어. 돈 있냐? 친정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림은 간신히 눈물을 삼켰다. 지금 시댁에 있어서 오후에나. 그러자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그럼 오지 마. 아무 쓸모도 없는 게. 세영은 아들 유빈이 결혼 당시가 생각났다. 결혼식 준비는 아림의 친정 부모는 과도한 요구와 간섭으로 결혼식을 힘들게 했다.
사돈, 예물은 다이아로 해야 합니다. 예식장도 호텔급으로 해야죠. 유빈을 장가 보내기 위해 참아야 했지만 사돈들의 무례함과 거친 언행, 아리미는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했고 이런 아리미를 보는 유빈도 힘들어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아림은 착했지만 얼굴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세영이에겐 아리미는 그저 예쁜 며느리였다. 피곤한 직장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간식거리며 과일, 여름이 되면 옥수수를, 겨울이 되면 군고구마를, 혼자 있는 세영을 살뜰히 챙겼다. 며칠 뒤 세영은 아림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며 준비한 반찬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다. 배를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비명에 숨이 막혔다. 이 집 팔아서라도 돈 내놔. 아리미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세영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친정어머니가 아림의 뺨을 세게 때렸고 오빠는 무심하게 발로 차며 돈이 없으면 죽든 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세영은 손이 떨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도와주세요. 집 안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고 소리를 듣고 친정 어머니와 오빠는 놀라 도망쳤다. 세영은 떨고 있는 아림을 부둥켜 안았다. 세영은 아림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유빈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제야 아림은 오랜 마음속 상처를 털어놓았다. 어릴 적부터 오빠와 많은 차별받으며 자랐어요. 대학도 스스로 벌어서 다녔는데 엄마는 늘 오빠만 챙겼고 지금도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해요. 그리고 자주 때리기까지 했어요. 세영은 눈물이 핑 돌았다. 가엾은 것 이제 내가 지켜줄게. 그날 세영은 결심했다. 이제 누구도 아림을 흔들 수 없도록 민규가 남긴 삶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고. 세영은 남편이 남긴 서류를 꺼내 금융자산과 상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했다. 젊은 시절 금융권에서 쌓은 경험이 되살아났다. 아무도 내 삶과 내 가족을 흔들 수 없게 하겠다. 민규 씨, 이제 내가 지켜요. 그 결심과 함께 세영은 삶을 다시 일으켰다. 아림과 유빈, 손주들을 위해 홀로 서기를 시작하며 민규가 지켜주던 가정의 뿌리를 단단히 붙들었다. 세영의 눈빛은 결연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민규의 온기와 사랑을 느끼며 그녀는 아림의 아픔을 품고 지켜내는 힘을 얻었다. 이제 세영에게 남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다시 피어날 삶뿐이었다. 아림이 친정에서 받는 폭력과 압박을 목격한 후 그녀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 세영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림과 손주들까지 지켜야 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세영은 오랜 고민 끝에 집을 팔고 유빈 직장 근처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낯설지만 포근한 새 집은 이제 세영의 새로운 삶의 무대였다. 작은 앞마당에는 국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아침이면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새로 이사 오셨죠? 앞으로 자주 뵈어요. 세영은 그 말에 마음속 깊이 미소 지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인사가 지금은 살아있다는 실감을 안겨주었다. 세영은 남편이 남긴 상가 1층 모퉁이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과 여행 사진을 걸고 은은한 조명을 달았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처음엔 몇 명만 오가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점차 손님이 늘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 공간 덕분에 숨 쉴 틈이 생겨요. 손님들의 작은 고백에 세영은 계산대 뒤에서 미소 지었다. 민규 씨, 당신이 있었다면 이 풍경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몇 년이 지난 후 치료와 세영의 보살핌 덕분에 아림은 점차 밝아졌다. 작은 일에도 움츠렸던 모습은 사라지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웃음도 잦아졌다. 어느 날 저녁, 아림이 세영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잊고 지냈던 제 꿈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고 싶어요. 세영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야지, 아림아.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내 삶은 네가 살아야 해. 어머니가 응원할게. 그 순간 세영은 자신이 단순히 며느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딸을 키워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유빈도 주말이면 카페 일을 도왔다. 어느 날 조용히 앉아 세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더 잘 지켜드릴게요. 아버지가 못한 목까지. 세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지켜지고 있어. 내가 있고 아림이가 있으니. 첫눈이 내리던 날, 카페 창가에 세영과 아들 부부가 나란히 앉아 눈발을 바라보았다. 흰 눈이 소복이 쌓이는 풍경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세영은 마음속으로 민규에게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떠난 자리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카페 안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다. 세영은 깨달았다. 인생은 이름과 어둠이 교차하는 긴 여정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아내느냐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잊었던 평화가 피어올랐다. 커피 한 잔과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세영은 미소 지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이제 세영과 아림, 유빈과 손주들은 서로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었다.